결국은 이제 정말로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수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미 정권이 바뀌기도 전에 경찰이 소년보 부산 세계르교회 목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지난달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인데 소년보 목사 윤석열 탄핵 반대를 열렬히 외쳤던 분 아니겠습니까? 전한길 씨랑 같이 그러니까요. 다니면서 네. 전국을 다니면서 했었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개입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가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부산교육감을 왜 자기가 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정승윤 씨라는 부산교육감 후보 있잖아요. 네. 불교 신자인데 가가지고 목사들이 아니 가가지고 손잡고. 안수기도 하고. 아니 난 진짜 종교 이해가 통합하고 좋네. 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사전 선거 운동 형식에 여러 가지 혐의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건 잘못됐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죠.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서 정승윤과 대담을 하고 그 영상을 올린 것까진 좋았는데 선거운동에 허용되는 날짜 안에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해버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선관위가 고발한 빼박 사건입니다. 네, 빼박 사건인데요. 다만 제가 이제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을 압수수색까지 하는지 관례적으로 아, 관례적으로. 그 부분은 법조인들이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이제 손영보 목사 본인은 종교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한 행위다. 영상이 이미 올라와 있고 행위가 다 남아 있는데 굳이 강제 수사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네.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이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거를 압수수색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수사 여하는 향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허재무 씨 2주에 한 장면 어떤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마 앞에 계신 저희 큰형님 두 분은 모르실 노래 같은데 리쌍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그걸 왜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음을 한번 붙여서.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뻔한 남자.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는 문수, 떠나가지 못하는 서결. 지금 상황이 딱 이런 거였거든요. 탈당을 해봐라, 출당을 해봐라. 근데 지금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소문의 진원지인 우리 장성철 선배 네. 윤석열 탈당합니까 맙니까?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정우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정욱 변호사. 변호사가 네, 어제 저녁에 가서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아 직접? 네, 어제 저녁에. 아 그랬구나. 그랬는데 참모들이 반반으로 갈렸대요. 음. 탈당을 해서 네.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주자. 그런 참모들도 있었고 안 된다. 지금 당신들 김건희 다 지금 사법리스 곧 끌려가게 생겼는데 네. 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지. 끈 잡고 있어야지. 곧 그냥 탈당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정말 큰일 난다. 외롭고 힘들고 네. 바로 이제 감옥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방어막은 내비두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서정욱 변호사가 어제 막 지른 거는 탈당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구국의 심정으로 지가 얘기했대요. 아, 본인 사적 판단이 얘기한 들어서? 거예요? 네. 근데 서 변호사가 그냥 교감 없이 그렇게 얘기할 친구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탈당의 의사는 좀 더 강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주변에서 말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생각을 접은 것 같고 이제 누가 이제 서 변호사랑 오늘 아침에 통화하는 걸 저희 이제 옆에서 들었는데 들었는데 그 어제 갔냐 안 갔냐 그랬더니 확인해 줄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준일 평론가님 통화 아닙니까? 네. 네,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어제 술 몇 잔 먹었어 이제 이렇게 물어봐라. 아예 만남을 전제로 물어봐라. 그렇지. 그럼 서 변호사 어제 30잔 먹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노하우도 알려주고 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윤석열이 진짜로 탈당을 하면 지금 안 오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를 수 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부터 1, 2%라도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권에서 하는 행위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편해지죠. 선거운동하기 편해지죠. 토론회에서 그런 질문 받아도 뭐 질문도 지나갈 수가 있고. 편해지고 기자들 네. 질문에도 편해지고 특히 이준석 후보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로 김문수 후보를 많이 공격할 겁니다. 그 그렇겠죠.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대답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네. 그런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김문수 후보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털어내야 된다 네.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털어지면
40%대 지지율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약간 착각 아닙니까? 취재를 잘못하셨어요. 그래요? 예. 이미 40% 넘어갔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 생각은. 아 그분들의 생각, 그 사람들 생각은. 네, 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네. 이제는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한 자리 숫자로 좁혀졌고, 대역전 가능하다. 네, 이준석 후보랑 합치게 되면은 이거는 역전이다.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제발 택도 없는 소리 좀 그만하라. 이준석은 지금 단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지금 정권 교체 여론도 높고 후보 지지율도 차이가 나고 정당 지지율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뭐 지금 이긴다고 하냐 그랬더니 두고 봐라 막 이러더라고요. 두고 보겠다 그랬죠 제가. 아니 도대체 뭘 두고 보라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 나가시라 했더니 안 나가니까 당시 홍준표 후보인가요? 결국 내보낸 거죠 강제로. 지방선거 앞두고 출당을 시켰던 것 같은데 1년 정도 있다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심산이라면은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부 기자님 네. 이해가 되지 않은 집단이죠. 저는 윤석열 부부랑 상식적으로 정말 현명하게 거리두기를 하고 결별을 해야 보수가 살아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 10번 이상 얘기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공식선거 운동 들어가기 전에 저 문제는 해결하고 들어갔어야 돼요. 아 이미. 네. 네. 아니면은 지금 계속 기자들 따라붙으면 음. 출당 언제 시키십니까? 탈당은 도리가 아니라는 게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어. 계속 기자들 이것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지역발전공약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목요일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좀 합리적인 안을 낼게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생각이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 두 사람의 저는 김용태 지금 내정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 내정자의 이야기하고 김문수가 결이 다른 게 투트랙 전략인지 아니면 진짜 생각이 다른 건지. 생각이 다른 거예요. 투트랙이 예? 아니에요. 아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의 뜻대로 출당이나 탈당은 없어. 그러면은 네. 계속 이제 선거 기간에 TV 토론에 가서도 이재명 후보가 출당 탈당 안 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왜 안 시킵니까? 지금 비상계엄은 조금 잘못됐지만 탄핵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막 그거 네.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어느 중도층 합리적인 보수층이 아이고 그래 김문수 말이 맞네 하면서 찍어주겠냐고요. 완전히 저거는 덫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미리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정리 못한 것 자체가 참 선거의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다. 아니 과거에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이 탈당한 사례가 없지 않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출당된 건 다 알고 있는 네. 거고 92년도에 노태우 당시 대통령도 김영삼 후보랑 이제 여러 가지로 아웅다웅하다가 본인이 그만두고 나간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97년도에는 이회창 후보와 갈등 관계에 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는데 화형식을 했죠. 이회창 그때 후보 화형식이었나요? 지지자들이.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은 사실은 그에 비할 바도 안 되는 그러니까 훨씬 이걸 더, 우리가 예.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인간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범주의 사람들과 인간 이하라는 사람과의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황교안 전 총리 뭐 출마했습니다만은 그때 2017년 당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황교안 보고 대통령 출마하라는 이야기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생각하면 윤석열의 저지른 잘못에 100분의 1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 한번 제대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하고 출당이 어떠니 탈당이 어떠니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보수가 성패를 떠나가지고 향후에 정치 세력으로 존재하려면요. 단칼에 제명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가지고 YS 인형 같은 거 화형식은 안 했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 아 실제로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냥 그 이회창 후보가 이제 뭐 각 지역구로 나가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데 네. 제가 그때 대변실에 있었거든요. 대변실 막내라서 제가 기자들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네. 조선일보인가 중앙일보인가 어느 사진 기자가 그 YS 탈을 쓴 그 네. 사람을 이렇게 쓰러뜨리고 그거를 좀 이렇게 때리는 거를 퍼포먼스예요? 연출해야 된대. 네. 연출을 해달라. 하여튼 어느 사진 기자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거 사진 다 나왔어요. 네. 그 두드러 패는 거를 찍어야 된대. 이렇게 네. 그 퍼포먼스 하자고. 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한 거야.
그랬는데 그게 YS를 두드러 팼다고 이제 그 다음부터 민주계가 들고 일어나고 이회창 물러나라 그러고 화영식 했는 줄 알았잖아 저는. 그러니까. 그냥 YS 인형을 두드러 팬 거예요. 네. 그 자리에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다음 날 빨리 보니까 죽었어요. 제가 그때 진짜 초보 막내여가지고 그때 네. 흰머리 안 났을 때죠 그때는. 아유 정말 젊었을 때죠. 검은 머리 그때 풍성할 네. 때. 96년도면 제가 27살, 야 28살 때죠. 네. 그래서 나는 야 이거 신기하다. 이 사진을 이렇게 찍는구나. 그런데 다음 날 갔더니 야, 뭐 이렇게 났어. 징계감인데 현장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게 대선 야. 결과를 바꿔버렸잖아요. YS 탈당하고 이인재 탈당하고 막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 그냥 이회창 전 후보가 대통령 안 된 거죠. 역사가 조금만 돼서 시작되는 거예요. 야,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윤석열 탈당을 찬성한 사람이 있고 반대한 사람이 있다. 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을까? 이 속보를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네. 숙명여대가 김건희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아, 이제 와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당마저 없다면 그렇죠. 김건희 앞에 윤석열 앞에 얼마나 닥치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갖고 계속 검찰이나 경찰에서 소환할 수 있어 보이고 느닷없이 어느 누군가가 또 폭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뿌려놓은 더러운 네. 오물들이 많아가지고 저걸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절연하지 못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또 캠프로 어제 임명됐죠. 어제로 뭐 임명이 되면서 시민사회 뭐 네. 단체. 네. 사실 뭐 국민의힘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정광훈 쪽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측 이해는 가요. 네. 왜냐면은 외연 확장이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진영이 분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영이 결속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선거 전략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쪽 사람들, 뭐 한동훈 쪽 사람들, 윤석열 쪽 사람들 다 그냥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을 좀 하나로 통합시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출당이나 탈당 요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제 부산시당 출범식에서도 조경태 의원이 막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네가 나가라. 네 죽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 그룹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석동현 변호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헌재 탄핵 심판에 변호인단으로 이름 올린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 사람한테 대선 캠프에서 시민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했는데 그가 소통하는 시민사회라는 게 정광훈 누구겠습니까? 그룹들이죠. 아스팔트 그러니까 세력들 결국은 이제 데리고 와서 아스팔트 같이 광장 하겠다. 세력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큰 그림?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잖아요. 아. 자유통일당 초대 당 대표가 김문수 씨 아닙니까? 그 이제 정광훈 목사가 창당했던 거고 사실 그 선거에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잊혀졌던 사람을 네. 아스팔트가 다시 키워주고 윤석열이 경산호위 위원장 시켜주고 노동부 장관 시켜주면서 재기시켜준 사람. 그게 뭐 본인의 정체성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게다가 그 사실 이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후보로 입후보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뭘 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냥 공포의 외인 구단이야 이건 완전. 공포의 외인 구단이다. 오르신 말씀. 무섭다.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 보면은 합리적인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야 진짜 안 되겠구나 김문수. 네. 그래서 차라리 이준석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다시 김건희 얘기로 돌아오면은 네. 그 김건희 씨가 그 명태균 게이트에 따른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불출석을 한다고 밝혔냐? 자기가 나가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데. 엄청 큰 야 인물이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자연인 김건희입니다. 자연인 김건희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될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법원에 그냥 소환되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재기할 수 있다라는 황당무계한 기대심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재기할 수 있다. 아니 김건희가 나가서 조사 받으면 진짜로 대선에 영향을 줍니까 장 수장님?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쪽에 그거를 못 보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은 우리를 배신했어 망해야 돼, 막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검찰이 강제 구인했으면 좋겠어요. 강제 구인이요. 네. 그래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그림 말씀드리고, 나오면은 굉장히 열광하겠네요. 네, 그러기도 하고 법이 평등하다라는 것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면 뭐 전직 대통령급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을 따름이잖아. 그런데 그렇죠. 네. 사유서에 어떤 얘기를 밝혔냐면은 어. 대선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재판이 연기됐지 않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뇌물 혐의로 수사 받았는데 검찰에 출석하지 않지 않았냐. 이러면서 나도 안 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게 동급이라고 너무나 생각을- 황당합니다, 솔직히. 아직은 그냥 뭐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라는 환상 속에서 네. 살고 있는 어. 것이 아니냐. 서태지의 노래가 생각이 나요. 아 환상 속에 그대. 환상 속. 야, 정말 그런 상황인데 정말 아까 이제 장선이 말씀하신 대로 네. 검찰이 통상적으로는 주요 피의자의 경우에는 3번 나오라고 해서 안 나오면은 체포영장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관례에 따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해야 되는데 네. 검찰이 그럴 만큼의 용기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검찰이 그런 용기가 없다고 봐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남부지검인가? 여긴 중앙지검입니다. 중앙지검은 명태균 신뢰할 수 게이트는. 없어요. 네. 그나마 서울 고검 정도는 과거에 보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김건희 도이치모터 수사했던 네. 검사들이라든가 일부 의지가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받은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검은 믿을 수 없어요. 아니 반대로 그리고 예. 그래서 그런지 어제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경호원들 늘렸잖아요. 65명 늘리는 거. 네. 네. 그래서 그랬나? 검찰에서 강제 구인하면 내가 또 막겠구나. 경호를 막으려고? 그것도 막으려고? 네. 야, 설마 진짜 그러지 그렇게까지 않겠어요? 한다면은 정말로 이제 뭐 막장 드라마도 그런 아니, 드라마가 도대체 없죠.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의원들 불러다가 술 먹고 네. 반려견 산책시키고 보리밥 그러니까, 먹으러 가는 사람 어. 왜 경호를 그렇게 100명이나 투입해가지고 하냐고요. 음. 지금 40명 하고 있는데 65명까지 하면은 1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치가 있냐고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 신분이 아니고 지금 김건희를 수사하는 검사의 신분이었다고 한다면 네. 김건희와의 관계가 지금 없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당장 잡아와라. 어디서 안 온다고? 야 가. 뭐 이러겠죠. 뭐. 사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눈치 보겠어요? 이것도 또 윤석열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네. 모든 악의 근원은 윤석열이에요. 결국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지기현한테 돌아갑니다. 지기현이 풀어짐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고 지금도 윤석열이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사건의 중대에서 그대로 있잖아요. 네. 좀 직권 구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직권남용으로 다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해야 돼요, 검찰이. 근데 박진영 원장님 저는 민주당에서 지기현 판사에게 감사장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정치적 감사장이지만 아니 대선 운동을 도와주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아지기현 판사. 네. 네. 그 법원 담당 뭐 선대위원장 이런 자리 하나 줘도 충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거죠. 자, 네. 보세요. 우리가 악질 탐관 오리가 있어가지고 밀란이 일어나서 성공했다. 악질 탐관 오리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악질 탐관 오리를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뽑아내야죠. 아니 그리고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왜 이렇게 윤석열 그 대선 캠프에 있던 분들이 많이 주력으로 활동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뭐 메시지 담당하는 조지현 의원이나 일정 담당하는 강명구 의원 이런 분들 복부 아닙니까 옛날 캠프. 그렇죠. 이슈 대응 단장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에 네. 선임국장을 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다시 있어요. 이슈 네. 대응 단장 하고 있고 그냥 곳곳에 다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 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생각을 해봐요. 총괄 선대 본부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거기 윤재욱 의원이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 되게 측근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원내대표 내보낼 때 역할 하려고 했던. 네. 네. 그런 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윤석열 어게인당, 네. 윤어게인당, 어게인윤당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석열 탈당을 본인이 고민을 하다가 그 카드를 만약에 본인이 안 한다 했다고 하면은 전 한동훈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가면 한동훈 좋은 꼴 시키는 거 아니냐. 근데 윤석열 끊어내고 한동훈 끌어안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윤석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아니, 윤석열도 그렇고 윤핵관들도 네. 한동훈에게 당권을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김용태를 한번 비대위원장 시켜가지고 시험 삼아 네. 한동훈 견제용이 될까?
이렇게 한번 한 명씩 툭툭 던져보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한동훈이 어쨌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김문수에게 제기함으로써 본인도 선거운동 하기 싫어 이거에 명분을 삼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네. 거의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보다 더 증오하고 경멸하는 것 같아요. 김문수와 한동훈은 서로를 서로가 윤핵관과 서로를 윤핵관과 한동훈. 윤핵관과 한동훈의 김문수는 사이는 조금 이제 비껴나 있는 네. 것 같은데. 김문수도 좀 재밌는 게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는 친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김덕수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가 그렇죠. 후보 교체 시기에는 사실 한동훈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난 것 같아. 그렇죠. 한동훈 팀들이 맞아요. 열심히 당원들 동의해서 투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살아나자마자 한동훈 다시 버린 것 같아요 느낌이. 아. 다시 그 찐윤품에 안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아마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출당은커녕 당연히 탈당 권유도 할 리가 만무하다라는 생각이 도리가 아닌 제차 3차 듭니다. 도리가 하는 일을 꼿꼿 김문수가 하겠습니까? 예? 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것이. 꿋꿋해.